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요?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을 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계속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미 충분한데도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남의 삶을 볼수록 내 인생이 초라해질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비교를 하면 괴로운 걸 알면서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아마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SNS에서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았을 때, 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이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을 내려앉게 만듭니다. 원래는 괜찮았던 하루였는데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내가 오늘은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이 감정이 단순히 질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결국 우리는 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삶을 보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할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핸드폰만 열면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계속 남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교는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비교가 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은 과정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비교는 처음부터 불공평합니다. 남의 인생은 하이라이트, 내 인생은 비하인드입니다. 이걸 비교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비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옆 사람을 계속 바라봅니다. 나는 더 빠른가? 나는 뒤처졌는가? 이 사람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잘하면 안심이 됩니다. 남보다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즉 우리는 이미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내가 괜찮았는데 오늘은 누군가 더 잘났습니다. 그럼 나는 다시 부족해집니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없이는 자기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비교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항상 반대입니다. 비교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비교할수록 더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비교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길을 걸어도 카페에 앉아도 핸드폰을 열어도 계속 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또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어디쯤일까? 나는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못한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 남을 바꾸려 합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누군가는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기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순간 괴로움이 생깁니다. 즉, 비교는 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남을 보며 나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져도 비교합니다. 성공을 해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멈추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끊는 대신 더 열심히 비교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잠깐의 만족 그리고 더 큰 비교. 이건 끝이 없는 구조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갈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상태. 비교도 똑같습니다. 남보다 조금 앞서면 잠깐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족해집니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끝이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 게임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게임 안에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게임에서 나오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비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맞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을 보며 나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나를 보며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비교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을 보는 순간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비교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비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정말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비교하고 있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데도 스스로를 부족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시간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은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만 비교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